야권 단일화를 두고 어제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측이 막후 협상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극한의 감정 싸움을 벌였는데요. 사실상 단일화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많지만 이번 주말에 기대를 거는 야권 인사들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렬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인터뷰를 제가 언제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결렬 선언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정파, 지역, 계층 관계없이 전부 함께 가고 통합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앞서 나왔던 그 수원 유세 현장에 윤석열 후보 수원 유세 현장에는 홍준표, 유승민 불참, 원희룡 참석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주말 사이에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만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실입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요. 예를 들어 하루하루 아니라 1시간, 2시간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결렬 선언하기 몇 시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안 후보의 마음 상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어쨌든 10년 정치하고 대선 이번에 나왔는데 그동안 지난번 대선도 안 되고 그전에는 또 양보하고 포기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아마 처음 나왔을 때는 완주해서 자기가 이기겠다. 이런 상당한 각오를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대선 진행되면서부터는 이제 안 후보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야당 이길 경우에 지금 여소야대가 되잖아요.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 너무 큰 숫자라서 이 전국을 뚫고 나가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정권 교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자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는 방법이고 그 목적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정권 교체 누구로 할 거냐. 대다수 정권 교체 바라는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로 해야 된다는 거의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건 단언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 후보들은 지지율에 나오잖아요. 숫자를 전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은 크게 자기가 양보하고 통 크게 하나가 될 것이냐 이 결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어려운 게 1시간, 2시간 만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만약 오늘 합의했더라도 한두 시간 전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되냐 안 되냐 말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직전에 가봐야 됩니다. 토요일까지 가봐야 되고 분명한 것은 우리 후보는 크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정성을 쏟겠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주말에 만날지 안 만날지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윤 후보가 이제 일정을 조금 줄인 거 아니냐.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단판을 염두에 두고 뭔가 움직이고 있고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설 때가 분명히 됐다. 그게 3월 4일 사전투표 전이라면 이 얘기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제가 후보를 포함해서 주변에 이제 물밑 협상에 나섰던 사람들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이미 내용적으로는 많이 진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을 거냐 말 거냐 이것만 남은 상태인 겁니다. 진짜 그 내용이 얼마 전에 공개됐던 무슨 종로나 부산 보궐선거 아니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 라인이 있었고 그러니까 양 후보 측에서도 공식 창구로 지정하지는 않았대요. 하지만 다양한 분들이 이심전심 서로 많은 사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할 거냐 말 거냐 이 최종 결단은 앞두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역사적 순간이 한 리더의 판단에 따라서 예를 들어 푸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푸틴도 자기가 안 하겠다 그러면은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 났던 것이고 특히 정당은 더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은 사실상 안철수 후보 개인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개인 결단이 절대적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사실 이 단일화 문제는 안철수 후보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윤석열 후보는 거의 양보할 만큼 다 양보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된 상태예요. 글쎄 국민의당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도훈 의원님과 장 변호사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또 여론조사를 보면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다시 초박빙 구도로 바뀐 게 아니냐. 윤석열, 이재명 41.9, 40.5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급합니까? 안철수 후보가 급합니까? 윤석열, 안철수 후보 중에서 누가 급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급하겠죠. 지금 단일화의 구도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지 본인에게 그 득표력이 더 몰리고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 측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는 게 사실상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에 보내는 신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완주만 하더라도 단일화에 준하는 양당 간 협력으로 보고 선거 전에 약속한 거 선거 후에 이행하겠다 이런 메시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자의 그 구도로 보면 현재의 단일화 구도는 이재명 후보에게 훨씬 유리한 구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선거를 얼마 안 앞두고 남은 이제 변수라고 하면은 TV 토론. 근데 별로 변별력이 없죠. 그다음에 네거티브 별로 영향이 없죠. 그렇다면 단일화 구도가 결국은 승부를 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제일 급박한 후보는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네. 안철수 후보도 안 급하지 않은 이유가 지지율이 6.8%, 선거기 보전 문제나 혹은 대선 이후에 본인의 정치 생명도 여러 가지 염두를 해두면 뭔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여론조사도 다시 한번 안철수 후보 것도 짚어드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된 이후의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예. 안철수 후보도 지지율이 반등하진 않았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는 국면인데 이 말은 유권자들이 이 국민의힘의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저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정치는 생물이라는 언급을 많이들 하시니까 저는 어떤 전격적인 결단에 의해서 양 후보가 이렇게 같이 뭉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개인적인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어떤 그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이 정치 몰입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겨냥한 대상은 아마 이준석 대표로 추정이 되는데 예.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을 좀 정리해 달라라는 신호로 읽었다는 유권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사실 지금까지의 지지율을 끌고 오는 데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여러 캠페인상 전략에 수혜를 입은 상황에서 그 관계 설정을 달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예.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를 다시 할까? 아니면 그 이준석 대표와 더 결합하는 뭐 이런 모양을 한다면 사실 이 결단을 내리기가 개인적으로는 이 윤석열 후보로서는 상당히 난망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례적으로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공개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당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 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 말 그대로 당대표를 비롯해서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 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권영세 본부장 이런 말을 했는데 하연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자기의 주관이나 소신이 굉장히 강하고 예. 마치 윤 후보가 과거에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법과 제도에 충성한다고 했던 것처럼 이 대표도 사실은 사람한테 충성 안 하고 현재 안철수 후보하고 갈등이 심하지만 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하고 갈등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예. 이준석 대표 잘라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윤 후보는 예. 품었단 말이죠. 그걸 돌파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대변하지 않아요. 예. 방금 권영세 사무총장이 이야기했듯이 윤 후보 생각은 이준석 대표랑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기의 정치 경험을 겪은 과정 동안 안 후보랑 하도 악연이 많고 예. 안 후보는 잘 안 변한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과 별개로 이준석 대표도 아니, 단일화를 원하긴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원한다. 제가 안철수 후보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예. 단일화 안 하면 결국 이준석 대표한테 지는 거다.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연연하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고 그냥 우리 마이웨이 가자, 홀로 가자. 괜히 단일화 협상을 해봐야 마이너스만 크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 후보가 단일화 안 해버리면 이준석 대표 예언대로 되는 것이고 생각대로 되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 본질은 윤 후보랑 이준석 대표는 완전히 다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다르다. 다르죠.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는 극명하게 달라요. 그리고 안 후보 안철수란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개개인별로 편차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안 후보도 스스로 여태까지 자기가 저평가되고 계속 떨어져 왔잖아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이번에 단일화 협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단일화 안 될 것이라고 보더라도 압도적 국민이 단일화를 원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그 길을 간다면 다시 큰 정치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여간 하나 더요. 근데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수원 유세에 같이 하기로 했다가 이준석 대표가 20분 전에 돌연 취소했고 다른 유세 현장을 갔거든요. 이게 권영세 본부장에 대한 그 권 본부장의 비판에 감정이 상한 건지 아니면 이제 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게는 좀 본인이 한두 발 물러서겠다는 뜻인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좀 과하다고 느낌을 조심해요. 이게 최근에 이제 몇 가지 표현이 좀 과한 표현이 있었잖아요. 뭐 배신자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뭐 그거 포함해서 뭐 댓글에 뭐 리을 이응 키읔 네. 뭐 이런 거나 그래서 좀 발언을 좀 신중하고 뭐 조심하려고 노력을 당연히 전 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이 대표도 그렇고 저도 이 대표 생각에 좀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안 대표가 예측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주변하고 잘 소통을 안 하고 혼자서 엉뚱한 결정을 한다 이런 선입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는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하지만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도 정치를 하지만 지금 압도적 정권 교체를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단일화를 바랍니다. 이 물결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최후의 그 시간까지 합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바른미래당에서 같이 안철수 후보와도 한솥밥을 먹고 했으니 안 후보에 대한 그 선입견이 하태경 의원에게도 조금은 저도 있다. 당연히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그것도 한 3, 4년 전이기 때문에 그 3, 4년 세월 동안 또 많이 변했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는 좀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큰 정치가 무엇이냐 하면 그건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번에 부산 유세하러 갔을 때 시장통 돌면서 다 인사를 했거든요. 다 이번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기회를 노려라.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안철수 후보가 저는 깨닫는 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잠시만요. 화면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이 하나 나갈 건데요. 야권 단일화 이제 끝난 상태다. 여론조사 제안을 윤석열 후보가 받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하 의원님은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두 후보의 단판만 남았다고 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끝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저 이야기를 들으면 또 어떻게 반응할지는 또 몰라요. 정치의 다이내믹이 굉장히 묘해가지고요. 김종인, 안철수 두 분도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치인이 정말 개인적 고뇌에 찬 그런 직업인데 안 후보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이제 오늘의 안 후보도 스스로 잘 모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어쨌든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전투표 전에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월 4일 전에는요. 그렇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저는 시간이 있다고 보는데 그 사이에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알겠습니다. 저는 안 후보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하루 이틀 전에는 어떤 방향의 선택을 할 것이고 그게 본인이 사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